학점은행제 솔직히 혼자 하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요. 그리고 저 같은 플래너들도 간혹 실수하는 게 플랜 설계이기 때문에 혼자 한다면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요, 플랜 설계부터 교육원 선정까지 최대한 혼자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들 단언컨대 이 영상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1도 모르는 제 지인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도 혼자 못하겠다 싶을 땐 플래너랑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워낙에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목차입니다. 먼저 학위 취득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가 있는데요. 각각 필요한 학점은 80학점과 140학점입니다. 이 학점들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수 구분에 맞게 채워야 해요. 여기서 전공과 교양은 필수 학점이고요. 일반은 선택 학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0학점이어도 되는데요. 전공이나 교양 학점만 더 채워서 총 학점 수만 맞춰 놓아도 되죠. 교양 과목이 제일 쉽기 때문에 보통은 교양 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은 최대 50학점까지 만 활용할 수 있어서요. 일반이 51학점이라고 하더라도 1학점은 쓸모가 없는 학점입니다. 보통 대학교 학점을 끌어올 때 일반 학점이 초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꼭 숙지가 되어야 정확한 플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채우게 될 때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하나의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학사는 105학점 35과목이고요. 전문학사는 60학점 20과목입니다. 그래서 수업만으로 학점을 채울 거라면 반드시 두 개의 교육원에서 수업을 나누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격증이나 대학교 학점을 끌어오기 때문에 교육원 한 군데에서만 진행해도 학위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영학점인 상태에서 과정을 시작한다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니까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위 취득 요건과 단일교육원 최대 이수 학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최종 학력 및 보유학점 파악하기인데요. 학점은행제를 어느 정도 찾아보신 분들은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2년제 졸업자라면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4년제 중퇴자는 모든 학점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학점을 끌어올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전공 학점이 학점은행제에서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대학교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이 서로 다를 때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와 학점은행제가 서로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전공 과목이 학점은행제 전공 과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점은행제에서는 특정 전공의 전공 과목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성적 증명서에 전공 학점으로 찍혀 있더라도 학습 설계를 할 때는 전공 학점으로 미리 예상을 해놓고 플랜을 짜면 안 돼요. 반드시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플랜을 짜봐야 합니다. 학점 인정 신청이란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행정 절차인데요. 이 절차를 거쳐야 내가 전공과 교양 과목을 몇 개를 이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랜을 설계해 볼 건데요. 맘 같아선 최종 학력의 케이스를 전부 다루어 보고 싶은데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2년제 졸업자의 케이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학기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학점은행제의 규칙만 제대로 알면 혼자서도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학점은행제 규칙과 주의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2년제 졸업자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학점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전공으로 81학점을 이수했고 경영학사를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81학점 중에서도 전공 71학점, 교양 10학점을 이수했네요. 그럼 이 학생이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몇 학점이 필요할까요? 일단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까지 끌어올 수 있어서 나머지 60학점만 이수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은 50학점까지만 활용할 수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일반 50학점, 교양 10학점까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60학점을 가지고 140학점까지 채우려면 나머지 80학점을 이수해야겠죠. 이 80학점을 이수하는 기간이 보통 3학기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플랜입니다. 이렇게 26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3학기가 진행이 돼서 27년도 1학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과정을 마치면 학위는 27년도 8월에 나옵니다. 그럼 학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구성을 볼게요. 먼저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수 구분에 맞게 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 기억한 채 내가 자격증이나 수업을 각각 몇 개씩 넣어야 하는지 실제로 학점을 채우면서 계산해 보면
보면 됩니다. 먼저 대학교 학점이 일반 50학점, 교양 10학점, 이거는 고정이고요. 이 상태에서 자격증은 10학점짜리, 18학점짜리를 각각 한 개씩 넣었습니다. 수업은 6과목씩 3학기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수 구분을 생각해주면서 총 학점 수만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네, 플랜은 이런 식으로 짜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규칙은 연간이수 제한 학점과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입니다. 연간이수 제한 학점은 내가 한 학기에 아무리 많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는 내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학위별로 학점 인정이 가능한 자격증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학사는 전공 자격증 3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까지만 인정되고요. 전문 학사는 전공 자격증 2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자격증, 일반 자격증 각각 1개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 설계한 플랜에서 자격증을 최대로 인정받는 플랜을 짠다면 어떤 플랜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자격증 3개를 넣은 거고요. 플랜도 2학기로 줄여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짤 수 있겠고요. 만약 학점 랭제에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수업으로 학점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학사 활용법입니다. 아까 2학기로 줄였던 플랜에서 독학사가 있었죠. 독학사가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독학사는 쉽게 말해 대학교의 검정고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분기별로 있는 시험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학위 취득 제도예요. 하지만 1년 안에 모든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야 하고 공부량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시험입니다. 근데 독학사에서 합격한 과목이 있다면 그걸 학점으로도 인정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죠. 1단계 과목표입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기는 게 있다면 그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과목당 4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최대 5과목까지 합격할 수 있어서 교양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과목당 일주일 정도 공부하는 편이에요. 나머지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3단계와 4단계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학점 렌즈를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2단계까지만 활용합니다. 그리고 각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자잘한 학점을 이수하려고 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은 선정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플랜을 짰는지 알았다면 교육원을 찾고 수업을 들어야겠죠. 근데 학점 렌즈 원격 교육원만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워낙에 생소하고 복잡한 게 학점 랭제라서 교육원 선택 방법에 대한 것까지는 직관적으로 떠오르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수하기가 제일 좋은 교육원은 이수 난이도가 쉬운 교육원입니다. 학점 랭제 수업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합평가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수업과 똑같습니다. 이 평가 요소들 중에서 강의 출석을 중점적으로 보는 곳들이 있고요. 어떤 곳은 시험과 과제를 중요하게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수하기가 쉬운 곳은 강의만 잘 챙겨 들어도 이수가 되는 교육원이죠. 내가 만약 학점 렌즈에 크게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수가 최대한 쉬운 곳, 출석률 기준의 교육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원도 이수 기준이 출석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네, 지금까지 학점 랭제 혼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플랜을 짜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플랜을 다 짜도 내가 짠 플랜이 미심쩍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준이쌤한테 모두 맡기고 싶다 하신다면 문의 주시는 분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드리고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점 랭제를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으시면 부담없이 카톡 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준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